훌륭한 수뇌부를 몰락시키는 한 수 몰수복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군포로 요양원 설립 몇 년째 노력 중인데도 아직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능력이 부족해요. 네. 어떤 점에서 자꾸 걸리는 겁니까? 돈이지요. 뭐 요양원 건립하려면 땅이 있어야죠. 건물이 있어야죠. 그냥 아파트하고는 다르게 이 모든 게 휠체어나 침대가 침대도 똑같은 침대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침대가 아니라 앞뒤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욕창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침대여야 되고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이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사람도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정식으로 간호사도 있어야 되고 요양보호사들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양을 책임지는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앰뷸런스도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주에 땅은 이제 빌려서 놓았는데 학교하고 치과만 운영을 하고 있고 요양원은 지금 만들 수 있는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만들고 있죠. 그 땅도 물론 우리 땅이 아니라 이제 빌린 땅이죠. 1년에 얼마 이렇게 해서.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건립 비용, 운영 비용. 저희가 요양원이요? 네. 저희가 5년 전에 만들려고 할 때는 7억 5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값 말고 이렇게 건립비만. 그런데 작년에 다시 좀 여쭤보니까 2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이 자재값이며 인건비며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더라고요. 특히 자재값은 그러니까 저희가 5년, 6년 전에 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뭐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1년 전, 그러니까 1년 운영비는 어느 정도 잡으면 1년 운영비는 아마도 2억 5천에서 3억 정도가 최소한 들어요. 최소한.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인프라만 해놓으면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되면 우리 국민들 특히 이제 베나TV 같은 걸 보시고 국군포로의 실상이나 이런 거를 보신 분들이 후원도 해주실 거고 자원봉사도 많이 해주실 것 같고요. 또 어르신들이 당신들이 이제 어느 정도 부담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겉에 하드웨어 인프라만 해놓으면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차 목표가 그냥 건물을 좀 짓는 거 정도로 그러면 간호사 하시는 분들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내가 자원봉사 하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자원봉사 하셔도 돈은 좀 들지요. 그렇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거 생각하면은 뭐 비교가 안 되게 싸게 들기 때문에 일단은 건물을 좀 지어 놓으면 그러면 이거는 시작이 반이라고 굴러갈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전 7, 8억 그리고 20억. 지금은 20억. 네. 그게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어떻게 또 독지가나 후원자를 만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돈 같은데 충분히 되지요. 요즘 문제되고 있는 그 무슨 최아무개 사건 뭐 이런 거 보면 몇백억이 뭐 무슨 누구 쌈짓돈처럼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에서 정말 나라가 바로 서는데 들어가는 돈이 20억이라면 그거는 별거 아닌 돈이라고 할 수 있지요. 네. 그렇죠. 무수한 기관과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신 결과 아직 그 건립 비용은 마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안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건물을 짓는 거 포기하겠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특수 병원들이 꽤 많아요. 네, 뭐 요양병원도 있고. 이제 민간인 하는 거 말고 정부가 관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는 병원이라든지 경찰이 가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도 좋고 요양원도 좋고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이나 요양원에 한 블럭만 달라.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어르신들을 저기 1층에 한 분 놔두고 저기 5층에 또 한 분 놔두고 13층에 한 분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분들이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냥 이분들은 그러니까 최저 생활비로 생활하시는 이제 저소득층들은 그냥 일반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싼 값에 들어가셔요. 근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그래도 여러분들 외로움이 가장 큰 병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힘든 병은 고독이에요. 자살도 거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고독에서 마음의 병이 생기고 육체의 병이 생기고 눈물과 회한과 이런 걸로 이어져서 이제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만 예컨대 제 생각에 15베드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5베드면 뭐 5인실로 하면 3방이 있고요. 네. 3인실, 4인실로 하면 4-5개면 돼요. 많이 잡아야 5개면 돼요. 네. 그거를 블럭화해서 하면 막말로 관리하기도 쉽고 정부가 아니 근데 그게 왜 안 되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뜻있는 국회의원 몇 분은 네 말이 맞다 말이야. 네 말이 맞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서 몇 번 이렇게 저희 물망초에서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랬는데 정부가 이렇게 큰 사건에 휘말리면 그 모든 게 다 올스톱되고 완전히 그 블랙홀이 돼버려요. 다른 게 다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대 들어와가지고도 의원들이 좀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보건복지부 차관하고도 얘기가 되고 뭐 그랬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요양병원, 요양원 이 세 개가 다 다르거든요. 그쪽을 관할하는 게 보건복지부니까 차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다 물 건너갔죠. 뭐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탈북 단체들의 그 어떤 지방 기관에서 뭐 휴전선 가까운데 뭐 땅을 한 10만 평 줄 테니까 거기다 뭘 해봐라 이런 제안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땅이 어떤 용도인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국군 포로분들이 이렇게 참 사회의 각광을 받고 그래도 초점이 된 게 우리 교수님이 나서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관심에 이게 정상에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토지도 지금 누가 기부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 정도로 된다는 것도 사실 안타깝거든요. 제가 볼 때 토지를 누가 충분히 기부할 수 있을 겁니다. 기부하시면 그분도 나름대로도 주변 환경이 개발돼서 혜택을 보실 거고 병상도 뭐 겨우 5병상, 15병상 여자 침대면은 상당히 그게 뭐 한 1~2층으로만 지으면 오피스까지 겸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좀 국방부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국군포로 어르신들은 국방부가 관여하고 있고요. 보훈처가 관여하지 않고 그것도 우스운 거예요. 국방부는 현역 군인들을 그렇죠. 대상으로 한 부처지 이미 다 퇴역 군인이잖아요. 다 전역 신고가 된 퇴역 군인들인 국군포로를 국방부에서 관할한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넌센스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국유림 얼마나 많아요. 국유림이 너무 많고요. 국유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최고 통치자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이거 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제가 미니멈 15병상이라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한 30베드 정도 하면 지금 당장 어디 가실 데도 없고 이러신 분들이 15분 정도 되신다는 거지 지금 생존에 계신 35분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빨리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35분들 계신 다음에는 그러면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 다 돌아가시면 탈북자들도 이제는 이제 한 5년 10년 있으면 80대 되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럼 그분들도 똑같아요. 그분들도 똑같이 북한에서 왔을 때
오신 분들이 대부분 함경도, 양강도, 네. 자강도 이쪽에, 그러니까 평양이나 나진이나 뭐 원산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 개성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은 몇 분 안 돼요. 대부분이 국경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군포로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정에 가서 적응을 못 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그보다는 덜 하겠지만 이분들도 겪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국군포로 분들이 다 남성이었다면 지금 탈북자분들은 대부분이 여성들이시죠. 근데 이제 남성 탈북자도 나이 드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게 탈북자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탈북자 요양원 아니고 다른 데 가서도 얼마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은 안 오셔도 되고 그렇죠. 다른 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을 만들어 드리면 네. 저는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은 탈북자분들이 여기 와서 내가 3등 시민이네 이렇게 하면서 울고 여기 와서 적응 못해서 늘 좌절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구나. 내가 북한에서는 성분이 나빠서 대학은 꿈도 못 꿨는데 내가 여기 와서 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던 내가 정말 선망의 대상을 하던 그런 데에 취업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구나. 내 생애 최고 잘한 건 탈북한 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탈북자들을 지원해 줘야 돼요. 탈북자 갑돌이 갑순이 개인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보고 적극 지원을 해줘야 북한 주민의 마음도 삽니다. 이게 통일 비용을 미리 내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이렇게 지원하면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성공률이 높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일종의 좀 탈북자들 듣기는 좀 거북하실지 몰라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통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짧아지고 탄탄대로가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리 온 탈북 세대들, 통일 세대인 탈북자들은 스스로 성취감을 갖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통화도 할 수 있고 돈도 보낼 수 있는 게 요즘 생활, 요즘 탈북자들이에요. 그 탈북자들 대부분이 1년에 한두 번, 최소한 한두 번씩은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남북 정상들 간의 대화는 끊겼고 남북 정부 간의 대화는 끊겼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남북 대화가 주민들 사이에서 그렇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네. 이것을 10분 활용해야죠. 아니 우리 딸이 탈북해서 갔는데 거기서 맨날 울고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탈북 그 가족을 둔 북한 주민들의 마음은 꽁꽁 얼어붙을 거예요. 두만강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을 거예요. 근데 아니 호를 단신이 가서 있는 내 딸이 내 아들이 그쪽에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누군가가 도와줘서 그렇게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다고 하고 그들이 벌어서 나한테 생활비가 온다라고 할 때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열리고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구나. 대한민국하고 같이 통일되고 싶구나. 정말 우리 민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통일은 저절로 오게 되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교도 지금 운영하시잖아요. 네. 사단법인 물망초에서.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물망초 학교가 있고요. 물망초 열린 학교가 있어요. 네. 물망초 학교는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만 5세부터 25세까지 배움의 기회가 없거나 혼자 왔거나 또는 여기에 엄마나 할머니하고 같이 왔지만 대부분 여성들의 손을 이끌려서 오니까 있지만 그분들이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어리고 이러면 어디 맡길 데도 그렇죠. 없고 사람을 둘 수도 없고 하니까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자녀들을 저희가 키워줘요. 그러면 엄마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가 잡고 아이들이 커가면 이제 데리고 갈 수 있게 이렇게 기숙학교를 하고 있고요. 의외로 북한의 공교육이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개성, 원산, 함흥, 청진, 신의주 뭐 이런 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공교육이 무너져 있고요. 참으로 놀랍게도
과외가 우리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으셨죠. 그렇죠. 안 박사님 탈북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과외가 우리보다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출석률은 떨어지지만 네. 뭐 선생님도 배가 고파 그러고 학생도 배가 고파 출석률은 떨어지지만 과외는 높아가지고 또 이런 뭔가 상급학기 지나가려는 열정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모 삼천지교는요. 체제를 대한민국 넘어서는 네. 체제를 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탈북해오는 친구들 보면은 뭐 음악 같은 거를 좀 하면은 이제 남학생들은 또 군대를 또 뭐 안 가거나 가더라도 뭐 좀 좋게 갈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뭐 이래서 그런 악기 교육도 많이 시키고 여학생들도 그런데 이게 양극화가 북한 우리보다 더 심해서 예. 아예 학교를 못 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협동농장 예, 이런 농장에서 태어나서 자란 학생들은 말이 학교지 학교가 아니라는 거야. 말은 학교인데 예. 근데 북한이라는 데가 이상해서 입학도 자동으로 되고 졸업도 자동으로 된다면서요. 그래서 이름만 올려놓으면 그러니까 이름도 내가 올리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들어가서 올라가고 이렇게 5년이 지나면 초등학교 졸업장이 나오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친구들이 의외로 학업의 기회가 거의 없었던 친구들이 저희한테 많이 와요. 한글도 모르고 한글을 받침이 없는 것 정도는 아는데 받침이 있거나 복잡하게 이제 뭐 값 이제 프라이스 할 때 값 네, 비읍시오 이렇게 복자음 받침 이런 거. 흑 하면 리얼 기역 이런 거를 흑 하면 그냥 흑은 쓰는데 흙이라고는 못 쓰는 거죠. 뭐 이런 거. 그래서 전혀 이 공교육의 혜택을 못 받은 나이 든 친구들이 많이 와요. 요즘 탈북자들의 이 트렌드가요. 옛날이라는 건 이제 막 대량 탈북 나올 때는 남성도 꽤 있었죠. 근데 남성들이 숨을 곳이 없고 동북 삼성에서 필요로 하지를 않으니까 그리고 군대가 기간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여성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여성들이 75% 이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대체로 아줌마 연령대예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점점 여성들의 이 나이가 이제 줄어들었죠. 네. 이제 하향 내려오다가 요즘은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들도 이게 점점 가면서 이 노년층이나 장년층, 아줌마 계층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 층으로. 근데 제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하는 탈북 청소년의 이제 SOS를 제가 받게 됐어요. 그래서 물었죠. 왜 탈북하려고 하느냐. 근데 이 친구는 딱 보니까 사는데도 평양이고 그런데 탈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탈북하려고 해? 그랬더니 엄마가 가래요. 어머니가 가래요. 이러는 거예요. 왜 제가 잘못 들었나? 누가 가라고? 어머니가 가래요. 왜요? 그래. 너 몇 살인데? 제가 왜요 전에 너 몇 살인데 하면서 제 머리가 막 복잡했어요. 야, 대한민국에는 마마보이가 많다고 들었지만 북조선에도 이게 마마보이가 많아? 너 몇 살인데? 잘 27이에요. 근데 엄마가 가랜다고 오냐? 네. 그런데 엄마가 가란다고 오냐? 그랬더니 공화국엔 미래가 없대요. 더 넓은 데 가서. 근데 제가 이제 누구라고 하면 특정이 점점 좁혀지니까 누구라고는 학교도 얘기를 못하겠다. 북한의 최고 학교를 나와서 하여튼 최고의 엘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그랬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가라 그런다고 탈북 동기를 얘기하면 넌 여기서 아마 다시 돌아가야 될 거야. 네 나이가 지금 17살이라면은 괜찮아. 근데 네 나이가 27살인데 엄마가 가래서 온다고 그러면 그거는 한국에서 그냥 한국 땅을 밟았다가도 다시 갈 수 있어. 왜냐하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근데 요새요. 의외로 부모들이 등 떠밀어서 보내는 청소년이 많아요.
저기 저 일반인들이 몰라요. 수학 영재 이정열 군 홍콩에서 우리 영상하는 망명한 그 이정열 군은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나가서 네. 3번 은메달 땄는데 네. 아버지가 요 강원도 세포군의 수학 선생님이랍니다. 그건 네. 아버지가 가르쳤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그러면은 내가 널 도와줄 수가 없어. 너를 내가 도와주려면 탈북 동기가 확실해야 돼. 너 그랬더니 너 한국에 오면 이렇게 조사 다 받아. 받잖아요. 합심 그렇죠. 다 압니다. 그래요? 네. 알면은 네가 탈북 동기가 확실해. 네가 무슨 북한에서 체제가 싫다든지 아니면 남한에 가서 네가 뭘 하고 싶다든지 네 꿈이 뭐예요? 저 꿈은 있습니다. 네 꿈은 근데 이 친구 말은 뭐냐 하면 내가 꿈은 있고 꿈은 있지만 내 꿈을 북한에서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1%에 드는 아이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어도 자기 꿈은 이룰 수 있는데 우리 엄마는 너 정도 되면 더 큰 데 가서 해라. 이 공화국엔 미래가 없으니까 더 큰 데 가서 하라고 엄마가 자기를 등을 떠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제가 한 1년을 그래서 오게 도와주면 뭐해요. 와서 잘 돼야죠. 막말로 제가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렇죠. 또 다시 가겠다 그러면 네. 가겠다고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받기가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가 가겠다 그러면 누가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연락을 해서 저도 갈 저희가 생겼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가 이제 본인의 비로소 의지가 생겼다는 생겼다. 거예요.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네. 있었는데 요즘 엄마 아빠가서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들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고 더 큰 데나 옛날에 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보내라. 말은 네. 태어나면 뭐 제주도로 제주도. 보내는데 북한에서 부모들이 자녀가 태어나서 이 자녀가 똑똑하면 남조선에 서울로 보내야겠다. 남조선. 피양이 아니라 그렇죠. 남조선으로 보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북한 주민의 이 사고의 사고 방식의 전환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 오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당연히 잘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응? 네. 그래서 네. 만든 게 이제 물망초 학교. 이거는 기숙학교인데 그래도 서울에 없어요. 이건 여주에 있어요. 네. 경기도 여주. 경기도 여주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탈북자가 점점 변하는 거. 오는 사람들이 연령대도 변하고 탈북 사유도 변하고 자신의 꿈이 그리고 명확해요. 요즘 넘어오는 아이들은 우리처럼 연예인 되겠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청소년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한국 네, 문화 한류. 예, 한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연예인 하겠다는 친구들도 있지만 디자이너 하겠다는 친구도 있고요. 의사 하겠다는 친구들. 그러니까 거기서 간호사 하다가 넘어온 여학생들은 대부분 의사를 하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과학자들이 많고요. 예, 그런 친구들은 여기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쳐서도 안 돼요. 얘네들한 개인 집이 나와요. 혼자들 넘어오고 성인들이기 때문에 개인 집이 이제 나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학에 가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열린 학교, 오픈스쿨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프리칼리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서울 방배동, 네. 방배역 1번 출구. 네. 1번 출구 딱 나오면 하얀 이렇게 머리제 빌딩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301호예요. 여기 인터넷에 물망초 치면 주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저희가 물망초 꽃망울이라 그래서 물망초 꽃이 피기 네. 전에 이 꽃망울 청소년은 꽃망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망초 꽃망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대학에 방학 때는 프리칼리지 이렇게 해서 리포트 쓰는 법, 그다음에 영어를 배울 기회가 평양에서 온 애들 중에 특히 김일성 대학 나온 애들, 금성학교 나온 애들은 영어도 잘해요. 근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영어도 가르치고 논술도 가르치고 더 중요한 거는 역사를 북한에서 배운 역사가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도 가르치고 경제도 가르치고
법률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에 가면 교양 과목을 쫓아가야 되니까 네. 그걸 가르치고 봄, 가을 학기에는 생활법률, 생활경제, 인문학 교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그 단계를 넘어선 친구들한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미국으로 해외 언어 연수를 가게 도와줘요. 그래서 벌써 우리가 4년, 5년째 하고 있는데 첫 해는 1년씩 보냈어요. 맨하탄으로 1년씩 보내다가 이야. 지금은 이제 두 미국에 달씩 1년. 네. 1년을 보내다가 감당을 제가 못 해가지고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지금은 이제 방학 때만 이렇게 두 달씩 보내주는데 그 중에 한 녀석은 완전 성공담이에요. 그래서 버클리 대학원에 이야. 예, 버클리 대학원에 이 녀석의 꿈은 녀석이라 그래도 되나? 아 그렇죠. 예. 아들 손자. 예, 제 뭐 이렇게. 네. 근데 하여튼 이 친구의 이 꿈. 여학생인데 이 친구의 꿈은 자기가 북한이 통일이 되면 가서 북한의 교육 제도는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거를 자기가 여기서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부터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을 다녀보고 미국 가가지고 지금 석박사 연계 과정을 하니까 어떻게 이 교육 제도를 바꾸면 되는지 체제가 완전히 다른 데서 어떻게 그렇죠. 교육 제도를 바꾸면 되는지 그런 거를 자기가 디자인을 하겠다. 설계를 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오케이 너는 박사 논문 주제가 벌써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논문을 쓰면 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꽃망울들을 키우는 꽃망울 있어요. 그러니까 물망초 학교 안에 치과도 있어요. 저희 왜냐하면 제가 우리 19살짜리가 우리 물망초 학교를 왔는데 이 녀석이 뭘 못 먹어요. 그때 탈북자들이 말을 할 때 입을 크게 안 벌려요. 네.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이렇게 도망 다니고 하면서 생긴 이 습관이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자기를 정확하게 드러내면 언제 어떻게 다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 보니까 입을 잘 안 벌리고 밥을 잘 못 먹고 씹는 것 같지도 않고 이제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유심히 이제 말하면서 입을 봤더니 여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어금니가. 그 이제 이게 사실은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야 뭘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안 그러면 딱 닫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몇 달 지난 다음에 이 아파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치과 한번 가볼까 나하고 같이. 그래도 이제 제가 어차피 나이가 네. 좀 있어 보이니까 일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건 조금 다르죠. 그래서 데리고 치과를 갔더니 어금니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주에 있는 시내 치과에서 제가 하여튼 돈은 어떻게든 마련을 해드릴 테니까 얘 19살밖에 안 됐는데 이 어금니 틀니를 좀 해주세요. 예, 브릿지라 그러죠. 앞니 이렇게 네. 걸어서 이렇게 틀리하는 거 그걸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치과 선생님이 저는 못하고요. 큰 대학병원으로 가보세요. 이러는 거에서 왜요? 했더니 그러니까 여기다 브릿지를 걸으려면 앞니가 튼튼해요. 여기다 거는데 앞니도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브릿지를 못 건대요. 그래서 내가 저는 치과에 대한 상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틀니를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얘 이제 19살인데 전체 틀니 먹어야 애가 더 클 수 19살 되면 남자애 더 커요. 그렇죠. 군대 가서도 네. 크니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턱뼈도 제가 보기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전체 틀니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멍해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우리 이제 이사님 중에 그 서울 치대 학장님이 계셔서 이제 그분한테로 무작정 데리고 갔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임플란트를 할 때 저는 그래서 공부 많이 했어요. 임플란트도 여기다가 뭘 박는 거기 때문에 이 턱뼈가 튼튼해야 된대요. 근데 이제 노인분들이 턱뼈도 이제 좀 부실하고 이러면 턱뼈를 보강해주는 치료를 하고 하면 된대요. 그렇죠. 인공뼈를 만들어서. 네, 하여튼 뭐 정확하게는 네. 모르지만 아무튼 턱뼈를 튼튼하게 어떻게 보강을 해서 하면 되는데 얘는 보강할 수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계례 사건을 겪으면서 이게 탈북자들 치과를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탈북자들한테 치과를 가봤냐? 치과가 어딨어요. 이는 몇 살부터 닦았니? 중국 나와서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평양 살고 개성 살고 뭐 청진 살고 나진 살고 하는 그런 특수 계층들은 괜찮아요. 근데 탈북자들이 대체로 이 국경 지역에서 왔고 그쪽은 대부분 탄광 지역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소금으로라도 좀 닦지. 손에 이렇게 해서 소금으로도 닦지. 어째 너희 이 관리를 그래 안 했냐. 먹을 소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닦느냐는 거예요. 제가 정말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나름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네. 자부를 했어요. 근데 탈북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아는 게 도대체 뭐야. 내가 북한에 대해서 안다는 건 정말 형이 상학적으로 알았던 거지 현실을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온 탈북자들부터 이렇게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박사님 뭐 아실지 모르지만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실한 게 이더라고요. 입안.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는 사실 저도 키 작지만 우리 아들은 또 키가 크거든요. 뱃속에서 잘 먹으면 또 커져요. 안 박사님도 아마 아드님은 안 박사님보다 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 못 먹은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3세대가 못 먹으면 그 다음에는 자식이 커질 확률이 지금보다 확 떨어지죠. 그런데 키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는 사람에게 평생을 가는 건데 이하고 그 다음에 이 두뇌하고는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가 치과를 만들게 됐고요. 아마 대한민국에 유일할 거예요. 대안학교에서 치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유일하죠. 유일해요. 그래서 학생들 오면은 저희는 학생들 뭐 이렇게 이름하고 이런 거 쓰고 나서는 바로 치과에서 치과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치대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김종철 우리 이사님이신데 지금 서울치대 학장님을 지내시고 그분이 이제 서울치대 선생님들 독려하셔서 그 치과 가면 이렇게 쭉 뒤로 누워서 이렇게 치료받잖아요. 네, 그걸 유니트 체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치과는. 근데 그게 1억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서울치대 그 김종철 학장님이 이제 주축이 되셔서 그거를 만들어 주시고 더 감사한 거는 매주 서울치대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치과 진료를 받는 거지요. 우리가 서울치대 진료 받으려면 뭐 몇 달씩 기다려야 되고 근데 최고의 교수님들이 내려오셔서 그거를 이제 대학원생들이 간호사가 아니라 대학원생들이 치과 간호사 보조 역할 자원봉사하면서 한두 번 해주실 수는 있지만 몇 년째 매주 지금 빠지지 않고 해주신다는 매주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비가 문제입니다. 오나 눈이 오나 그래서 저는 베나티브에서 참사랑 뭐 봉사상 이런 것 좀 한번 주세요. 저희 저 봉사자들이 출연하는 도란도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한번 모셨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아마 그분 너무 지금 또 외국어대 이사장님도 하고 계시고 너무 뭐랄 겸손하시고 너무 당신이 뭐 하는 건 절대 안 내세우시고 이래서 아마 출연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그럼 대학원생 중에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럼요. 그런 분들 하면 되죠. 왜냐면 요새 치과대학원 공부가 쉽습니까? 그런데도 그거를 매주 내려와서 한다는 거는 참 정말 전문가인 치과 선생님들도 힘드신 일이지만 그 치과 의사 시험을 봐야 되고 하는 그분들이 내려와서 매주 봉사하는 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젊은이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막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상이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분들이 이름 없이 이렇게 봉사하는 분들을 저는 좀 이렇게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네. 훌륭한 너무 분들이네요. 감사한 네. 일이고 아마 서울대 치대가 그 인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물망초하고 인연이 무슨 이 봉사뿐만 아니라 무슨 통일연구나 네, 뭐 이런 통일치의학연구소를 치의학연구소가 김종철 네. 학장님이 통일 만드셨어요. 문제도 이렇게 화두로 내세우고 해서 네. 늘 고맙게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통일치의학연구소를 지금 소장도 맡고 계실 거예요. 그 김종철 선생님 우리 물망초 이사이기도 하신데,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치아가 이게 보통이 이 치아 상태가 북한의 주민들 건강이 일반적으로 안 좋지만 특히 치아 건강이. 예, 나머지 이런 거는 폐병은 고치면 돼요. 그죠? 위장장애 고치면 돼요. 키 지금 내가 작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 아이는 산모 잘 먹이고 하면 커져요. 그런데 이 치아는 한번 갖고 태어나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치의학연구소를 서울치대에서 만들어서 이거 아주 체계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19세 청년 네. 어떻게 치료를 받았습니까? 안 됐죠. 뭐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좀 괜찮은 대로 몇 개를 이렇게 심었어요. 네. 임플란트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치과 기술이 더 발전하지 않는 한 힘들고요. 근데 그 친구는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이제 이게 못 먹어서 왜 엄마들이 아이 가지면 이부터 나빠지잖아요. 네. 엄마 이를 파먹으니까 애들이 뱃 속에서 그렇기도 했지만 북한에 이렇게 마약이 많다면서요. 네, 또 마약이 뭐 상급 뭐야 이게 항상 그 보관하는 그런 상비약으로 그래서 쓸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배가 아파도 마약 먹고 그렇죠. 이런데 그 마약의 뼈를 부작용 네. 중에 이 뼈를 네, 뼈를 좀, 갉아먹는데요. 녹이는, 네. 네, 부식시키는. 뼈를 녹인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려서부터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자꾸 이제 이렇게 마약을 주셨던 거예요. 약은 없고, 근데 그 마약도 좀 이상한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양귀비에서 나온 거는 그렇게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폐해가 심각하지 않은데 북한에서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화학 예, 마약이 예, 있다면서요. 저는 네, 마약에 대해서는 빙두. 잘 모릅니다. 얼음처럼 생긴 빙두. 네, 뭐 그튼 이렇게 네. 인공적으로 만든 네, 거예요. 북한에서 만든. 네, 그거는 굉장히 치명적이래요. 뼈를 녹인대요.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거를 먹인 결과 이제 아이는 살아났지만 이제 이가 이는 다 다 나간 파괴된 거죠. 거죠. 그러니 글쎄 저는 그 친구만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 그래도 그 친구 덕분에 물망초 치과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물망초 치과, 물망초 학교, 물망초 열린학교, 그다음에 꽃망울, 그다음에 이제 국군포로 어르신들 송환위원회에서 저희가 뭐 좀 지원도 좀 하고, 그다음에 그 국군포로들의 이 생활을 돕는 이제 그런 단체, 그다음에 전쟁범죄 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납북자들, 제노사이드, 네. 그러니까 6.25 때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그거 60년도 넘은 일을 뭘 이제 와서 다 덮고 가야지. 그러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지금 얘기합니까?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을 왜 했습니까? 그죠? 이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 같은 그렇죠. 불행한 반인륜적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매듭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6.25 때 제노사이드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우리 납북자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법률가, 변호사, 판사, 대학 교수, 뭐 이런 전문가들, 영어 통역자 이런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농부, 전화 교환원, 뭐 이렇게 해서 문인, 예술가, 이건 다 알잖아요. 우리 문인 예술가 잡혀간 거. 이런 사람들에서 12만 명이 잡혀간 민간인. 이것도 제네바 협정 위반입니다. 전시 민간인 납치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어요.
그건 전쟁 범죄로 그렇죠. 딱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국제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조사하는 기관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망초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베나TV에서도 한번 보도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북한에서 우리 예술 활동하던 분들도 많이 넘어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양예술단, 예, 뭐 백도, 한라예술단. 한라예술단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희 물망초 합창단은 그런 분들이 하겠다고 하시면 다 거기 가서 활동하시라 그러고 우리는 완전히 일반 탈북자, 순수 아마추어. 순수한 일반 탈북 여성들. 왜 만들었느냐 하면 이 탈북 여성들이요. 요즘 오는 청소년들은 아까 제가 청소년이 많이 온다고 네. 했잖아요. 요즘 오는 청소년들은 그렇게 크게 고생을 덜 하고 와요. 옛날하고 비하면. 왜냐하면 엄마 아빠들이 자기들이 탈북해서 중국 그 넓은 땅을 가로질러서 캄보디아, 라오스, 뭐 베트남 뭐 해서 방콕을 해서 오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들고 정말 어려운지를 어려운지 아니까.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시 북송될 수도 있고 악어밥이 될 수도 있고 막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고통의 길을 걸어와야 되는 것을 내 새끼한테만은 걷게 하고 싶지 않다. 예. 그러니까 내 아이는 비행기 타고 오게 하겠다. 그래서 위조 여권 만들어서 비행기로 오게 하는 어머니들도 계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배 타고 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간단하게 여기를 가로지르더라도 뭐 신분증 같은 거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오게 하거나 하여튼 그렇게 편하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참 위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피나는 허드렛 일을 다 하고 남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먹지도 자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내 아들 딸을 데려올 때만큼은 나 같은 고생을 안 시키겠다. 진짜 어머니들 위대하세요.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오시는데 그러다 보면 본인 몸은 어떻겠어요? 본인 정신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다 피폐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너무너무 심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어느 순간 뭘 보기만 해도 막 자지러지게 되고 본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트라우마, 정신적 상처를 예술로서 이거를 좀 치유하는, 치유해주기. 네. 그러니까 이 치유가 정신과 약 한 알은 당장은 대응요법이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예술이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삼국사기에도 보면 이 동이족은 가무에 능한 음주 가무에 능하다. 제가 음주는 싹 뺐어요. 가무에 네. 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동이족이 가무에 능하다는 건 이 한강 이남 쪽은 좀 약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노래방 좋아하고 네. 뭐 하지만 이렇게 비교해 보면 북한 주민들이 훨씬 더 가무에 능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공산주의 되면서 이렇게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를 많이 어려서부터 시킨 탓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무에 능한 그거는 한강 이북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때는 저한테 와서 막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막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가도 아유 나는 그 심장 속에 남는 사람들을 한 곡만 해주고 가면 좋겠는데 하면 그 눈물이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이사장님 그 노래 좋아하세요 하면서 눈물이 아직 그렁그렁 있는데도 심장 속에 남는 사람 있네 하면서 노래를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분들을 합창단을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 가슴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좀 트게 해줘야겠구나. 그래서 우리 합창단에서는 반은 제가 이제 농담삼아 북조선 노래, 그 장군님 창가만 아니면 돼. 그 뭐 압록강 이천리, 사향가 압록강 이천리 이런 거, 그거는 뭐 두만강을 통해서 이 벌목해서 뗏목이 내려오고 이렇게 진달래가 피고 이런 건 물이 녹으면 이렇게 하네 그러면서 뭐 어허라게 하면서 북한의 그 뱃노래가 또 들어가고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거기에는 뭐 김일성, 김정일 뭐 이런 별, 뭐 님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조선 노래 네. 뭐 이거를 섞어서 같이 노래를 하는데 정말 노래 잘해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 나가고 나서 좀 반응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물망초 합창단은 정말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아마추어 탈북 여성들로만 구성된 합창단을 네. 그냥 아트 테라피, 예술을 통해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료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김씨 왕조, 김가 왕조를 가장 빠르게 붕괴시킬 방안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그 방안은요, 탈북자들을 잘 해줘서 탈북자들이 여기서 성공하게 하고 탈북자들이 여기에 자리를 확실하게 잡으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북한이 핵을 지금보다 10배 넘게 가지고 있어도 바로 북한은 붕괴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가장 좋은 거는요, 옛날에는 펜이 칼보다, 펜이 총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네, 검약 필강. 네. 왜 글을 잘 쓰면 총이나 칼로 사람을 위협해도 글을 잘 쓰면 그 길이 이긴다 그랬거든요. 예. 지금은요, 심리, 사람의 마음을 사면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사랑을 할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사야 사랑을 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데이트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 주민의 마음을 사는 거는요, 여기에 내려온 탈북자들을 잘 해주면 그러면 북한 주민의 마음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열리게 되고요. 그러면 김정은 아니라 김정은의 할애비가 돌아와도 그 북한 주민들의 남조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닫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말고도 중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 20만, 30만의 탈북자만 대한민국을 향해서 전부 입국을 해도 북한 붕괴한다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만 명 시대거든요. 탈북자 3만 명인데 동북 삼성에 미니멈 10만 명이 있어요. 이게 통계가 없어서 지금 우리 최대로 30만, 최저로 보는 사람은 5만으로 보는데요. 제가 볼 때 미니멈 10만 명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한국에 가니까 이렇게 달라지고 내 꿈이 실현되는 나라,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더라. 그게 바로 남조선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북 삼성에 있는 사람들만 넘어와서 여기에 탈북자가 10만 명만 되면, 그리고 그 10만 명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북한은 그냥 저절로 붕괴됩니다. 지금요,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대학을 다니는 탈북 여성 아이예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부터 해외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에요. 지금도 외교관이에요. 얘는 사망 신고가 돼서 왔어요. 아버지가 사망 신고를 중국에 살면서 물놀이 갔다가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았다. 그래서 사망 신고하고 왔어요. 얘는 아버지가 밀어서 온 애 아니에요. 지가 왔어요. 그 왜 왔니? 그랬더니 얘는 찢어진 청바지 때문에 왔어요. 그거 입고 싶었어요? 아니요. 얘 스토리는 저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하고 계속 이 중국에 어디라고 하면 또 특정이 되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정말 1%가 아니라 0.5% 안에 드는 생활을 한 거죠. 북한에서는. 나와서 얘는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탈북자들도 서울대 들어가려면 2과목이 1등급을 받아야 돼요.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그거를 하고 서울대를 들어간 친구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하고 백두산을 갔대요. 백두산을 갔는데 우리도 어려서 왜 코 큰 사람은 다 미국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 사람이 뭐 프랑스 사람인지 러시아 사람인지 그렇죠. 좌우지간 얼굴 하얗고 코 크면 다 미국 사람이었잖아요. 외국인이 미국인이었죠. 네. 근데 백두산을 갔는데 찢어진 청바지를 이 미국 사람이 입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대요. 아버지, 미국은 잘 사는데 왜 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조그만 소리로 그게 문화란다. 그게 미국 사람들 문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미국의 요새 유행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준 거죠. 얘 머릿속에는 그 박두산을 갔다 온 다음부터는 찢어진 청바지와 미국,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미국은 풍요의 나라. 왜냐면 북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중국에 계속 나와서 외국인 학교를 다닌 아이니까 미국은 풍요의 나라인데 찢어진 청바지를, 그것도 이쪽도 찢고 이쪽도 찢고, 이게 찢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찢어진 거를 입는, 해진 바지를 입는 미국. 이게 모순인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미국에 이 인터넷도 들어가고 뭐 이 잡지도 보고 했더니 진짜 청바지만 찢은 게 아니라 이런 데도 찢어진 청자켓을 입고, 그게 자기가 홀린 듯이 그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그게 찢어진 청바지가 얘한테는 나중에 자유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입을 수 있는 나라. 이러면서 한국을 자기가 오겠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얼굴이 탁 굳어지더니 왜 가고 싶냐. 난 거기 가서 디자인도 좀 하고 싶고 왜 저런 청바지를 입는지 그 심리도 공부를 하고 싶고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한국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정말이냐고를 2번을 물으셨대요. 그래서 정말이라 그랬더니 여름방학 때 물놀이 가서 사망한 걸로 해서 사망 신고를 하고 얘를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정말 작은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을 수 있는 거는 물질로는 물방울이지만 사람에 관해서는 마음이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박선영 교수님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우리 박 교수님은 뭐 탈북자, 국군 포로, 참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소수고 약자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이 나서는 것보다 우리 국회의원을 지내실 때부터 이제 그 필두에 나서신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중국 대사관 앞에서 또 한 20일간 금식, 단식 기도를 하면서 그때 그 중국에서 북송되는 탈북자들을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하시고 그 여파로 이제 그때 국회의원들도 많이 와서 박 의원님도 하시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릴레이로 한 적도 제가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어쨌든 많은 탈북민이 생길수록 적어도 10만 명이 생기면 통일된다. 그 말씀에 제가 감동을 받지만 또 그걸 우리 사회에 오면 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데 우리 멸망초나 이런 데 저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오기만 한다고 또 끝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와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 나면 안 되죠. 눈물 나지 않고 역효과고. 따뜻하게 품어주면 그 힘이 북한으로 뻗쳐서 저절로 저 독재 정권은 무너진다. 이런 논리에 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마무리 질문으로 출연 소감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베나TV를 평양에서도 보는 사람이 있고 북한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정말 작지만 이 땅에 큰 단단한, 그리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씨를 뿌리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존경을 표하고요. 그리고 이런 방송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도 열악한 환경에서 이 방송을 진행하실 텐데 이렇게 애써주시는 우리 스태프진들 또 다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마음을 모아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통일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선영 교수님 처음에 저희가 섭외를 했을 때 경기도 여주로 밥을 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왕성한 활동하시지만 재정 상태, 물망초, 사단법인 물망초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후원과 협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